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반도체로 이어지는 종목 이야기와 스파크 테라퓨틱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그러면 데이터 센터 추가 수요가 발생하겠죠. 또 데이터 수요가 늘어나면 반도체 수요가 생기는 체인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추천이 나온 것은 에이즐 클라우드 전환이 핵심 트렌드로 마이크로소프트 수익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로 도약하면서 인공지능, 머신러닝 등 복잡한 작업 부하가 걸리는 쪽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프레미스 리소스와 퍼블릭 클라우드 리소스를 모두 사용하는 것을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라고 하는데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고 데이터 센터 용량을 확장하고 새로운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능을 활용하고 애플리케이션을 고객에게 더 가깝게 이동하고 비용 효율적인 고가용성을 통해 백업 및 재복구 솔루션을 구축하는 것을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내용이 좀 어려운데요. 하이브리드라는 말에서처럼 병행해서 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프레미스는 과거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전산실에 서버를 두고 쓰는 과거의 기업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현재 하이브리드가 트렌드가 되는 모습인데 애플리케이션 쪽은 클라우드에 올리고 데이터는 자체 데이터 센터로 운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속도와 비용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아직은 공공 클라우드와 개별 클라우드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아마존과 같은 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하이퍼스케일 센터의 수는 기업들이 점점 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로 전환함에 따라서 2021년까지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이퍼스케일 센터란 무엇이냐면 일반적 데이터 센터는 수백 개의 물리적 서버와 수천 개의 가상 시스템을 지원하는데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는 수천 개의 물리적 서버와 수백만 개의 가상 컴퓨터를 지원합니다. 거대한 매크로 트렌드는 디지털 변환입니다.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우선하는 세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데이터 센터 사업의 주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데이터 센터는 기업 고객을 위한 인터넷 허브 같은 곳입니다. 인터넷 초기에는 통신업자들이 중심에 섰지만 현재 인터넷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기업 데이터 센터의 아웃소싱이 다음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업계는 이제 새로운 혁신 물결을 타고 있는데요. 기업들은 아마존 웹 서비스와 같은 공공 클라우드 제공업체에 의존하면서 또 다른 응용 프로그램은 개인 클라우드 인프라를 사용합니다. 또 다른 큰 성장 동력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결합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소매업체와 보험회사는 AI 또는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해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을 보다 효과적으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센터와 리츠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데이터 센터 자체를 임대해 주는 거죠. 이들은 아마존 웹 서비스의 빈자리, 즉 니치 전략을 구사하는 소매 데이터 센터에 집중하는 회사들입니다. 에퀴녹스, 코어사이트, 아이런 마운틴, 네덜란드 회사인 인터시온 홀딩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제가 이 네 종목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전문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말로 설명하기가 힘들어서 종목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기업들은 온프레미스 컴퓨팅 장비를 사용하는 것보다 우수한 안정성과 보다 쉬운 경로, 비용 효율성을 따져서 클라우드에 많은 기술 투자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에이즐 매출이 최근 4분기 전년 대비 76% 증가했는데 엔터프라이즈 작업 부하의 약 30%가 클라우드에서 수행되며 2022년에는 5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긴 호흡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매수해서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와 연결되는 것이 반도체이죠. JP모건에서 자사 고객들에게 반도체 주식 두 종목을 이야기했는데요. 브로드컴과 램 리서치입니다. 추천 이유로는 미중 무역 협상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면 중국 산업의 수요가 바닥을 쳤다는 신호가 거짓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 쪽이 수혜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2019년 하반기부터 JP모건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들의 투자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IBM, 텐센트 및 알리바바 등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 상위 15개 기업의 투자 비용이 15%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에 대해서는 17% 상승 여력이 있는 $325를 목표가로 제시했고요. 램리서치는 5% 상승 여력이 있는 $190를 목표가로 제시했습니다. 추가로 어제 급등한 종목 이야기를 하고 갈 수밖에 없는데요. 스파크 테라피틱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슈가 스파크 테라피틱스에 $43억 인수 제안을 했고 이에 동의하면서 120% 급등했죠. 인수 가격은 주당 $114.5입니다. 이 종목이 작년에도 7개월 만에 100% 올랐다가 작년 말에 더 빠지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유전자 치료법을 개발하는 회사로서 이 유전자 치료법은 건강한 유전자 물질을 결함 있는 세포에 주입해서 치료하는 방법인데 스파크는 미국과 유럽에서 이미 실명치료와 혈우병 및 기타 유전질환 치료를 개발 중입니다. 작년에 $6,470만 매출과 $7,880만 순손실을 봤으니까 매수하기 쉽지 않은 종목이긴 했습니다. 이 대형 프리미엄이 붙는 스파크와 같은 M&A는 소형 생명공학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꿈인 것이죠. 지난 봄에는 노바티스가 생명공학 신생업체인 에이브6에 88%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했죠. 바이오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약 개발 시판에 성공하거나 대형 제약사에 인수되는 것이겠죠. 매크로제닉스는 유방암 치료에 대한 긍정적 임상시험 결과 발표로 하루 만에 150%가 올랐고 고점 대비 보면 3배가 올랐었는데 현재는 조정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치가 $2억 5천만 인 캘리포니아 생명공학 회사인 맨카인드는 당뇨병 및 폐동맥 고혈압 치료에 대한 본격적인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2014년에 시장 가치가 $25억 였습니다. 4년 만에 10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이래서 바이오 투자가 어려운 겁니다. 정말 행운이 필요한 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이오 쪽 투자하시는 분들은 평소 선행하시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관심 종목 영상 보시고 혹시 사신 분 계시면 평소 엄청난 덕을 쌓으신 분이라고 생각해야겠네요. 축하드립니다. 인수가 대비 얼마 차이가 나지 않으니 수익 실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매수하신 분 없을 듯한데 혹시 있으시면 여의도 지나가시다가 밥 한 끼 사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